이번 시간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먼저 관계대명사를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먼저 제가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는 좀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앞에 3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앞에 명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관계사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 관계사는요.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다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자기가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부사는 자기는 관계부사인데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데리고 있는 절은 형용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가 명사절 아니고 관계부사가 부사절 아니에요. 형용사절이어서 얘네는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거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명사가 뒷문장에 주어라면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없고 동사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가 뒷문장에 목적을 하면 그때는 뒷문장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관계부사는 얘가 뒷문장의 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부사만 날라간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지금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고 싶은 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니까 이 명사가 어떤지 명사의 성질, 상태 따위를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뭐라고 바꿔버리시면 되냐면 어떤으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관계대명사건 관계부사건 다 어떤으로 바꿔버리시는데 솔직하게 어떤 때는 여기까지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관계대명사는 다 어떤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한 수준 높은 걸 한 발만 더 들어가서 다음 단계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르쳐는 드리는데 꼭 그것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권하는 건 어떤입니다. 얘는 1000번을 하면 1000번이 다 통하거든요. 단 한 번의 실수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를 어떤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한 발을 더 들어가 보면 자, 만약에요. 이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는 뒷모양이 어떻게 남을까요? 동사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 얘는요. 이 주격관계대명사가 만약에 사람이면 제가 말을 조금만 수정해서 다시 해볼게요. 앞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만약에 주격관계사가 오고 그러면 뒤에 뭐가 올 거냐면 동사가 올 건데요. 그러면 이때는 이 주격관계사는 예를 들어 which 같은 경우는 주격, 목적격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고 구별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주격이면 who, 목적격이면 whom인 것 같지만 목적격 whom은 who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만 갖고는 구별을 할 수 없고요. 얘는 뒤에 있는 모양이 동사로 시작하는지 주어로 시작하는지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주격이면 사람이면 뭐라고 해버리면 되냐면 그 사람은 이라고 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목적격이면 그 사람 뭐라고 하면 되죠? 목적어니까 을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리고 이 뒤로 쭉 가서 뭐뭐 하는데 라는 이런 말로 바꾸시면 돼요. 해석하는 테크닉을 하나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명사 뒤가 목적격이면 나중에 여러분이 제가 처음 가르쳐 드리는 어떤이라는 방식으로 하시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일이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더 편하거든요. 목적격이면 뒤가 뭐가 이어질까요? 목적격이면 동사가 아니라 얘는 주어 동사가 이어지겠죠. 주어 동사가 이어지면 이 목적격은 뒤에 이 자리에 있는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명사 그 사람을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또는 이거 뭐 한 거죠? 참 미치겠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말을 완전 실수했는데요. 다시요. 주격이면 그 사람은, 사람이면 그것은 이라고 하는 거죠. 말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면 얘가 사람이면 그 사람을 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사물이면 뭐라고 하면 되죠?
그것을 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문장으로 같이 봅시다. 명사 딱 해놓고요. 앞에 명사 그 사람은 동사하는데 라고 가는 거예요. 명사 그건 동사하는데 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명사 그 사람을 주어는 동사하는데 라고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 그것을 주어가 동사하는데 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 뭐가 하나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역시 글자로만 이렇게 써놓으면 잘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예문을 띄워놓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방법은 역시 얘는 다 합쳐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 1번의 방식은 다 합쳐서 어떤으로 바꾸는 겁니다. 1번의 방식은 첫 번째 어떤으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2번의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다 어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다 어떤이고 두 번째 방법은 관계대명사를 직접 어떻게 해버리는 거냐면 이 명사로 바꿔서 해석해버리는 방법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1번의 방법은 무조건 어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사람 그 다음에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사물이면 그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직접 명사로 치환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붙이면 되냐면 이 전치사의 뜻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in which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ith whom이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 사람과 함께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번의 방식 이렇게 해도 좋고 2번의 방식으로 하셔도 좋고요. 둘 다 섞어서 쓰면 더 좋고요. 아주 편안하게 해석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관계부사가 나오는데 관계부사가 나오면 자, 1번 어떻게 할까요? 관계부사 1번 어떤 저 개인적으로 어떤 많이 권하고 싶어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거든요. 어떤이라고 해석해서 해석이 안 되는 관계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너무너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부사의 뜻을 고스란히 살려서 하는 거죠. 관계대명사 who를 뭐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를 그것이라고 한 것처럼 얘는 만약에 그 where이 나온다면 뭐라고 하면 되죠? 거기. when이 나온다면 그때. 그 다음에 why가 나온다면 그 이유. 이렇게 부사의 뜻을 고스란히 해석해서 가는 거죠. how가 나온다면 그 방법. 이렇게 해석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어렵지 않거든요. 예문을 보면서 좀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 이 관계부사 중에서요. 관계부사 중에서 명사가 관계부사에서 명사가 생략돼 버리는 경우 중에 이런 말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That is 그 다음에 장소가 생략돼 버리고 where. 그 다음에 that is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생략돼 버리고 when.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이번에는 명사 빠지고 why가 바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that 다음에 how 뭐 말 안 해도 두 개의 영상은 붙여주겠죠? 바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건 그 어떤 이런 말 말고 쓰지 마시고, 이건 바로 거기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at's when이면 바로 그때라고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at's why는 그래서 뭐 하다.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요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뭐뭐 했다라고 하시고, that's how는 그렇게 뭐뭐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거 말고 나머지는 바로라는 말을 붙이는데
That's what은 바로 그게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That's what I said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내가 말한 것이야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 그게 내 말이야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That's why I quit school이라고 하면 그것이 내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야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학교를 그만둔 거야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관계부사가 생략되고 명사가 남으면 명사 뒤에 뭐 있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명사를 꾸미는 말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1번 모든 관계대명사의 공통으로 관계대명사는 다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면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사물이면 그것은 동사하는데 하고 다시 받아가면 돼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명사 그 사람을 주어가 동사하는데 명사 그것을 주어가 동사하는데 라고 읽어가는 것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와도 달라지지 않아요. 1번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합쳐서 뭐라고 바꿔버리냐면 그냥 어떤으로 하는 방법. 2번 그 사람 전치사 그것 전치사의 내용을 합쳐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도 마찬가지 1번 무조건 어떤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where 그 다음에 when, why, how를 거기서 그때 그래서 그렇게 그 방법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한 가지 요령. 그 다음에 that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저런 말이 붙어 있을 때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거기서 바로 그때 그래서 뭐 했다 그렇게 뭐 했다 바로 그게 라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한 가지 요령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떠들어봐야 의미 없고요. 다음에 직접 예문을 보고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워낙 많이 나와서 실제로 여러분이 늘 하는 얘기지만 이론을 제공받고 그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시도하면 금방금방 늘어요. 관계대명사는 지문 하나 보면 대여섯 개씩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문 몇십 개 정도만 공부하고 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관계대명사는 다 익숙하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셀프 이미지는 청사진입니다. 블루프린트인데 1번이요. 1번 뭐라고 하면 되죠? 어떤이라고 하면 되죠. 어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을 결정하는 이라는 이런 얘기가 됐고요. 2번 방법을 해볼까요? 셀프 이미지는 블루프린트인데 뭐라고 하면 되죠? 뒤에 동사니까 그게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을.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셀프 이미지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청사진이다 라고 해왔던 건데 셀프 이미지는 청사진인데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편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꼭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해볼까요? 자, 중요한 문제. 그건 동사니까 그건 되겠죠. 그 중요한 문제는 토론될 필요가 있는데 라고 하면 되겠군요. 중요한 문제를 토론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이라고 한 번 더 가면 되겠죠. 그건 어떻게 아이를 처벌할까이다 라고 하면 되는군요. 이렇게 어떤으로 가도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방식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까요? 호스피스는 환자를 치료하죠. 그 다음에 환자라는 뒤에 ing가 와 있으니까 얘는 3과에서 배운 거죠.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거 아닙니까? 얘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이 불치병으로 고통받지 마시고요. 앓고 있다, 불치병을 겪다라고 하면 되겠죠. suffer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경험만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겪다라는 말이 experience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쟤는 부정적인 경험이니까 그냥 뒤에 명사가 붙을 거라. 예를 들어 I suffered from headache last night 이라고 하면 내가 지난밤에 두통으로 고통받았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지난밤에 두통을 앓았어 정도면 아주 편하죠. 자, 그래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죠. 그 다음에 어떤이라고 해도 되네요. 1번 어떤으로 해서 그 다음에 1년 이상 살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는 2번의 방법은요. 호스피스는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라고 바로 가버려도 되죠. 그 사람들은 1년 이상 살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훨씬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떤만 해도 편해요. 어떤만 해도 실수하지 않고 문장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볼까요? 자, 모든 귀신 이야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주어로 시작됐으니까 그걸이라고 받아야겠죠. 그냥 모든 귀신 이야기를 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모든 귀신 이야기를 왜냐하면 얘가 결국 앞에 있는 명사하고 똑같은 거니까 제가 아까 명사로 바로 치환해도 된다고 그랬죠. 모든 귀신 이야기를
저녁 때 들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기억으로 되돌아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억으로 되돌아왔다 이런 해석이 내용 파악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억이 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1번의 방법 어떤도 좋고 2번의 방법으로 그게 라고 이렇게 바로 넘겨버려도 좋습니다. 자, 나는 칼이 필요하죠. 칼을 원하는데 그 어떤이라고 해서 내가 이 사과를 쪼갤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칼이 필요한데 그걸로 사과를 쪼갤 거야 라고 해도 되겠군요. 그걸로라고 해도 좋고 which가 knife인 거 알고 있으니 그 칼로라고 바로 바꿔도 괜찮은 겁니다. 관계부사도 마찬가지 한 가지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이야기가 인기 있는 이유라고 해도 되지만 한 가지 이유로 이야기가 인기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건 대체로 쉽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이것도 꼭 따라가기에 쉽다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형용사를 부사로 그 다음에 얘를 얘를 동사처럼 해석해도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거 이제 가르쳐 드렸죠. 요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필기했던 것하고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that 말고 this가 나오기도 해요. 그때는 우리말의 어감이 거기가 여기로 그때가 이때로 바뀌는 정도의 어감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번 이제 뒤에 문장을 펴놓고 관계대명사를 직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장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관계대명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으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안 해보셔도 되니까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those who라는 말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이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이러이러는 사람들, 이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those who라든지 people who 같은 말은 그냥 아예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처럼 묶여 있어도 괜찮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성공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상한 해석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말처럼 읽어야 됩니다. 우리말로 성공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건 영어를 그냥 1대1로 직역해서 굿나잇을 좋은 밤이라고 해석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의 재주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의 그냥 흐름을 타고 가시면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해석할 때 이런 대명사 같은 거 해석 안 한 거라고 그랬죠. 소유격이나 대명사는 해석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장에서라고 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또는 그러니까 사업에서 또는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whose라는 말은 소유격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그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겠죠. 어떤도 좋고 그 사람들의라고 읽어도 똑같이 괜찮습니다. poor이라는 건 기준에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을 넘어서는 거면 poor은 기준에 못 미치는 거여서 얘를 또 뭐 집중력이 가난하다 이러고 있으면 이제 진짜 깝깝한 거죠. 자, 여기서 명사를 사랑하는 영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 make success를 해석할 때 우리말로는 make success를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그냥 영어로 치자면 succeed 같은 성공하다라는 말로 하면 되는데 영어는 성공하다라는 동사를 쓰는 것보다는 뭘 더 좋아하냐면 기본 동사에다가 make라는 기본 동사에다가 success라는 명사를 붙여서 이렇게 성공을 만들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ecide 같은 경우 우리는 결심하다라고 말하는 걸 영어가 뭐라고 하냐면 make decision 같은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주로 특히나 지금 이 문장은 꼭 그렇진 않은데 이런 말을 많이 만들었을 때는 이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있을 때 특히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그것을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었다라는 이런 말을 영작하라고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영작을 할 거냐면
The car stopped suddenl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영작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텐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잘 쓰지 않아요. 물론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쓸 때 그러면 주로 어떻게 쓰냐면 영어권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come이라는 그 기본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to a stop이라는 말로 stop을 뭘로 만들어내는 거냐면 명사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차가 멈추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식으로 직역해서 말하자면 멈춤에로 이르다 이런 말이 된 거죠. 이런 이상한 말을 영어권 사람들은 쓰는 걸 즐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suddenly라는 부사 대신에 그러면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suddenly라는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came to sudden stop 같은 이런 표현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가 원래 명사를 중심으로 많이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한국말은 형용사나 부사나 다 같이 발달을 했지만 영어는 명사 중심의 표현을 주로 하다 보니까 형용사는 발달을 했는데 영어는 부사는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부사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동사하고 명사를 붙이고 이 명사를 형용사로 꾸미는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succeed라는 말 대신에 make success라고 쓴 건 영어식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석할 때 우리말로 옮길 때는 성공하다라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봤을 때요. 그래서 이걸 갑작스런 멈춤에로 이르다라고 읽는 사람과 갑자기 멈추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차이가 조금 있는 거겠죠. 영어가 이렇게 원래 명사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기본 동사하고 명사하고 붙어서 만들어내는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collocation이라고 하고요.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하게 좀 다루지 않는 편이죠.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우리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 수거라는 말로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본 동사하고 명사가 붙어서 만들어내는 동사의 표현이 영어에서 아주 흔한 표현 방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우리나라에서 보는 영어 시험 중에는 탭스라는 시험에 보면 저 기본 동사하고 명사를 연결하는 걸 두 문제씩 꼬박꼬박 물어요. 저걸 콜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영어 공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장에서 켜볼까요? 이런 거 해석할 때 이렇게 뭐 중에 한 가지라고 하지 않고요. one of는 한 가지 이렇게 가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some of라고 하면 몇몇 어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맞서게 되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 이렇게 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목적격이죠. 그러면 뭐라고 해도 되죠?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이라고 바로 바꿔버리면 돼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as individual로서, as society로서, 즉 개인으로서 그리고 또 사회로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건요. 그 문제는 simplistic thinking 뭐냐면 단순한 사고인 거죠. 자, 뒷부분에 보면 즉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우리가 to think at all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전혀 조금도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보통 아마 여러분 좀 전에 해석하실 때 실패라고 해석하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늘 머릿속에 fail이라는 말은 실패다라고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communication이라는 동사가 꼭 의사소통하다라고 해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우리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될 건데요. 말이 복잡합니다. 자, fail 뒤에 명사 오면 얘는 그냥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저 fail은 실패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fail 뒤에 만약에 명사가 안 오고 이렇게 부정사가 오면요. 이때는 실패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fail을 뭐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좋냐면 cannot이나 never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cannot이면 거의 다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못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실패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부정사를 쓰면 동사가 또 달리기 때문에 그러면 동사를 두 번 반복하면 얘기를 듣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failed test라고 쓰게 되면 그 시험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fail 다음에 to pass the test라고 쓰면 시험에 합격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이러면 말이 너무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annot이나 never로 해석하시면 되고, 즉 fail이라는 말이 to 앞에 붙었을 때는 그냥 부정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이 동작을 하는데 실패한 거니까 못했다, 안 했다라고 해석하면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이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얘를 생각에 대한 실패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너무 불편하고 좀 어색하고 이상하잖아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어떤도 좋고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도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맞쓰게 되죠. 개인으로서 사회로서 맞쓰게 되는데 그건 바로 단순한 사고인 거예요. 즉 뭐냐면 전혀 조금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는 말이 됐습니다. 다음 3번 문장 해보시죠. 현대 사회는 맞서고 있죠. 직면하고 있는데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인투 배웠었죠. 인투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in에다가 to를 붙인 게 into인데 in이라는 전치사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in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공간을 나타내서 안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얘가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어서 뭐뭐 할 때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in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고 공간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우리말도 똑같아요. 이번 방학 내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 방학 내에, 이번 휴가 기간에 라고 얘기할 때 그 에라는 말은 공간을 나타내는 말에 쓰이는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지만 실제로는 방학 때라는 뭘로 쓰이고 있는 거냐면 시간을 공간화시켜서 나타낸 말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영어도 똑같아서 in이라는 말이 공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in the vacation이라고 하면 휴가 때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n이 이런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in 뒤에다가 만약에요 실제로 동작이 와버리면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의 ing 꼴을 취할 텐데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into도 in과 to가 결합이 되었으니 얘도 공간도 되지만 당연히 얘도 뭐가 될 거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되면 당연히 안으로가 되겠지만 시간이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시간이 다 흘러가서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을 into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into가 변화나 또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하죠. 여러분 in의 반대가 뭐예요? out이죠. into의 반대는 out of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out도 똑같이 뭐가 있을 거냐면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을 거예요. out이 공간이 되면 이렇게 지우고 해볼까요? out이 공간이 되면 얘는 안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안이 아니라 밖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시간이 되면 뭘 나타내는 말이 되냐면 시간의 경과를 아니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시간이 다 지나갔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 또는 마지막을 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사람들 많이 쓰던데 탈진한 거 burn out 되었다라는 말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에너지를 몸을 다 태워버린 거거든요. 어디까지? 끝까지 다 태워버린 게 burn out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in이 out 시간의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out도 시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ut of가 되어도 얘도 공간이 되면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얘도 시간이 끝까지 다 써버린, 소진돼 버린 걸 이야기하는데, 주로 앞에 뭔가 명사가 오고 이 명사가 다 써버렸다라는 의미로 쓰죠. 주로 보면 말이 좀 길어졌네요. run out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of는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다 썼는지에 대한 대상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과 out은 각각 모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냐면, 공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시간도 나타낸다. in은 시간의 경과 또는 뭐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nto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변하다라는 말 뒤에 전치사가 into가 어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사회가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새로운 경제제도로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죠. 어떤 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제도에서는 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어떻게든 편한 대로 여러분이 하세요. 가장 실수의 가능성이 없는 거 어떤 좋아요. 촌티 나는 거 아니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제도냐면, 또는 그 제도에서는, 새롭게 변하는 제도에서는 인적 자원이 count라는 단어가 자동사로 쓰면 얘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죠. 타동사로 쓰면 수를 세다라는 말이 되지만 자동사가 되면 중요하다라는 말이 돼요. 인적 자원이 중요하죠. far more니까 훨씬 더 중요한데 뭐보다? 천연 자원보다 인적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런 말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장 가볼까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원칙, 이렇게 가면 더 쉽다고 그랬죠. 원칙 중에 하나 이러지 마시고 한 가지 원칙, 그 다음에 on which는 합쳐서 뭐라고 하면 돼요? 어떤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요 그 위에라고 해도 되겠죠. 한 가지 원칙, 그 원칙 위에 우리의 judicial system이란 말은 사법제도입니다. 우리의 사법제도가 is founded, 만들어졌는데 라고 가면 되겠군요. 자, 한 가지 원칙, 그 위에 우리의 사법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건 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그건 생각이죠.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은 추정된다는 거예요. 무죄로 생각된다는 거죠. until 언제까지? proven guilt니까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때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그랬네요. assume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하게 되냐면, assume이라는 말은 보통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많이 하는데, assume은 우리말로 뭐뭐라고 알고 있다, 이런 어감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presume이라는 말은요, 여기는 앞에 있는 pre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우리말의 앞전자 정도 되거든요. 영어로 하자면 before이나 즉 앞쪽이나 그 다음에 또는 미리, 먼저라는 의미를 가지는 beforehand 같은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가 미리 앞서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되어서 얘 역시 추정하다, 가정하다, 전제하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뭐 앞전자 넣어서 해석하고 싶으면 전제하다 뭐 이런 정도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의미는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의미야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요, 이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면 쉬운 말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think라는 단어가 이만큼이라면 이 think 안에 assume이라는 단어는 소위 뭐가 되는 거냐면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presume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되겠죠. 얘네들 어디엔가 가면 모두 있을 거냐면 회상하다라는 단어, retrospect 이런 단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뭐 골똘히 생각하다라는 이런 단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집중하다 같은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건데, 이 모든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이 자기의 큰 집합에 해당되는 놈의 단어로 바꿔서 해석해버리면 훨씬 더 쉬워요. 생각하다를 회상하다로 바꾸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나는 네가 여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나는 네가 여자라고 회상해,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회상하다,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어요 라는 말은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 라고 해도 다 옮겨지죠. 그러면 이런 기본 동사에 가까운 이런 단어들로 해석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발명하다라는 말도 해석이 물론 맞지만 그냥 그거 만들다라고 해석해도 잘못되지 않거든요.
에디슨이 백일 전구를 발명하나 에디슨이 백일 전구를 만드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한자가 등장해서 자꾸 추정하고 가정하고 뭐 집착하고 애착하고 좋아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애착이라는 말을 써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해석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어려운 단어들 쓰지 마시고 더 문제는 이런 쉬운 단어를 어렵게 해석하는 건 더 문제예요. establish라는 단어는 우리가 설립하다, 확립하다 이러잖아요. 그냥 세우다, 만들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쉽게 갈 걸 괜히 어려운 말로 기준을 세우다라고 하면 되는데 기준을 확립하다라고 하면 해석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말도 우리말로 어색해서 잘 안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도한 한자어 사용하지 않고 조금 쉬운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걸 여기서 일러드리겠습니다. 다음 5번 문장 해보시죠. 쉽죠? 자, 먼저 정말 좋은 그림책은 최고의 그림책은 말과 그림이 있어요. 말과 그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도 물론 됩니다. 근데 뭐 말과 그림이 있다나 말과 그림을 포함하고 있다나 경우에 따라서 말과 그림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과 그림을 담고 있는데 어떤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앞에 나온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말과 그림이 되겠죠. 글과 그림이 되겠죠. 그럼 이 글과 그림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죠?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기대는 거죠. each other까지 같이 붙었네요. 서로 기대입니다. to the point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대고 서로 보완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가 효과가 떨어지는 거네요. 하나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하면 또 다른 것이 없다면 글만 있고 그림만 있을 때 그림만 있고 글이 없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의지하고 있다, 서로 기대고 있다 이런 말이 된 거죠. 다음 6번 문장 해볼까요? 일단 먼저 밑에 있는 접두사부터 한번 보면 이 sup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우리말로 하면 위쪽이거나 그 다음에 초월하는 것, 능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uper 다음에 만약에 자연의라는 natural 붙으면 supernatural이라고 하면 얘는 초자연적인이라고 하면 되죠. 슈퍼맨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초능력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슈퍼브라고 이렇게 쓰면 최상의, 상위의 이런 말이 되는 건데요. 이때 이 be가 비동사입니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그래서 저 위에 있다라는 이런 말로 쓰여서 그런 거고, 뭔가 superstition이라고 쓸 때 superstition에 이 STI는 stand,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물질적인 토대 그 위에 서 있는 것들을 superstition이라고 그래서 얘가 미신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가볼게요. 상징적 행동은 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커마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커마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양쪽 커마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은 삽입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스킵하라는 얘기 아닌데 그 얘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장이 제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게 삽입되어 있는 거니 사실 얘는 떼다가 뒤로 갖다 붙여버려도 상관없거든요. 같은 문장이 되는 거고, 사실 삽입되는 내용은 독해 지문을 읽을 때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건너뛰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가 파악이 안 될 때는 양쪽 커마로 둘러싸인 건 건너가 버리시면 상징적 행동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죠.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들이 어디에 대처하는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죠. deal with라는 말이 이 deal with라는 말이 얘가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야, 시험에 보기 같은데도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죠. deal with라고 쓰기도 하고 cope with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쓰면 얘가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상징적 행동은 한 가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지나가다가 재수없는 걸 보면 침 3번 뱉고 펄쩍펄쩍 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요, 얘는 which라는 말은 관계대명사가 앞에 커마가 있으면 우리가 소위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러죠. 계속적 용법은 가리키는 말이 멀리 못 가고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계속적 용법은 멀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커마 뒤에 which나 who가 나오는 건 바로 앞에 있는 걸 가리킵니다. 게다가 계속적 용법은 that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인지 사물인지 바로 등장을 하는 거여서 상징적 행동은 이라고 이렇게 바로 읽어버려도 돼요. 상징적 행동은 묘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뭘로 묘사할 수 있냐면 이건 미신행위다라고 미신이다라고 묘사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미신이냐면 시도하는 거죠. 가지고 오려고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려는 이런 그 미신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데 라고 가면 되겠군요. 그럼 보다 원래 자리 그 상징적 행동은 한 가지 방법인 거죠.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라는 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해볼까요? 이 trance라는 말은요, 어떻게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제가 달아놨는데 trance라는 접두사는 들어가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이 접두사는 하나는 across 저쪽 건너편 가로질러는 이런 말이 되고 또 하나는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꾸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transport라고 쓰게 되면 transport라고 쓸 때 port, port라는 말은 얘는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carry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쪽 건너편으로 저쪽 편으로 옮기다라는 말이 되니까 transport가 무슨 뜻이 되죠? 얘가 수송하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export라고 쓰면 밖으로 보내다, 내보내다라는 말이 되죠. 수출하다도 되지만 여러분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 쓰시다 보면 영문 프로그램 쓰면 뭐 포토샵이나 뭐니 이런 것들을 보면 출력하고 이러는 걸 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걸 엑스포트라고 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보내다 이런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역에서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수출하다가 되는 거고 EX를 IN으로 바꾸면 N하고 B는 발음이 충돌해서 M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import가 되면 들여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제가 무역에서 쓰면 수입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transmit이라고 쓰면 얘가 역시 또 동사로 전송하다, 보내다라는 말이 되는 게 저쪽 편으로 MIT 자체가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MIT나 MIS가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보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서 그래서 쏘아 보내는 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사일이라는 말은 실은 영어 발음은 아니고요. 영어 발음으로 하면 그 단어는 미사일이 아니라 미슬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줘서 보내는 거라고 임무를 뭐라고 하냐면 미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줘서 보내는 임무가 뭐가 되냐면 선교가 돼서 선교 전도도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교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부르잖아요. 뒤에 ARY 붙이면 missionary라고 쓰면
뭐 선교사, 전도사 이런 단어가 되기도 하고요. 얘는 바꾸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르잖아요. 젠더를 바꾼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형태를 바꾸기도 해요. 뒤에다가 트랜스 뒤에 형태라는 단어 폼을 쓰게 되면 트랜스폼이라고 쓰면 형태를 바꾸는 거니 얘가 뭐가 되냐면 변형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이 변하는 변신 로봇을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편으로 옮겨 심는 것 트랜스플랜트 같은 단어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꼭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교집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는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머지 단어들을 보시는데 그 단어를 외우고 익히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본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디에 문을 닫았냐면 교역의 문을 닫았죠. 1640년에서 1854년 사이에 교역의 문을 닫았죠. 하지만 그 회사가, 이 회사는 앞에 지문 어딘가 있었겠죠. 그 회사는 유일한 트레이드 그룹이었어요. 자, 어떤 그룹이었냐면 have access to Japan, 일본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고요. 자, 그래서 뭐가 가능했냐면 그래서 트랜스포트가 수송하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모노를 유럽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고, 그 다음 where, 거기서, 얘 커마 찍었으니 멀리 안 가겠죠?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럽에서 기모노가 대단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그 기모노를 처음으로 가지고 갔던 거 보니까 저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 저 시절에 그래서 일본이 아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죠. 일단 8번 해봅시다. 인게이지인이라는 말이 참가하다, 참여하다거든요. 이렇게 항상 뒤에 전치사가 고정되어 있는 말들은 전치사까지 붙여서 외우세요. 괜히 인게이지라고 외우면 나중에 인게이지는 in 쓴다라는 것까지 하나 더 다시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외울 때 똑바로 외우세요. 그 단어를 처음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좀 단어를 이상하게 공부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뒤에 전치사가 고정이 되는 놈들은 예를 들어 depend는 뒤에 뭐밖에 안 와요? 얘는 on밖에 안 오죠.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를 썼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depend는 붙어있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럼 이런 단어들은 늘 같이 붙여서 단어를 외우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짓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engage in이라고 쓰면 얘는 참가하다, 참여하다가 되지만 engage to는 약혼하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 외울 때 똑바로 외우시면 나중에 두 번 외우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죠. engage라고 외우나 engage인이라고 외우나 시간 더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외울 때 단어는 확실하게 가급적이면 뒤에 붙어있는 모양새까지 같이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 단어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그래서 본문에 있는 영어 독해 지문을 공부하다가 단어를 정리해서 외우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험생이어서 어쩔 수 없이 단어장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단어장을 보다는 자기가 만드는 단어장이 훨씬 더 좋죠. 공부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명사를 모르면 또는 형용사를 모르면 한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 형용사, 명사를 붙여서 외우세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vicious라는 단어를요, vicious circle이라고 해두면 vicious가 악한이라는 말인데 vicious 악한 나쁜 못된 이렇게 하면 이 나중에 붙어서 우리말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딱 붙여서 얘를 악순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면 뒤에 나중에 명사가 바뀌어도 vicious를 아주 유연하게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명사를 몰랐더라도 형용사를 하나 붙여서 외우면 그 명사의 용법도 외울 수 있겠고요. 만약에 형용사가 비형용사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얘는 소위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 거니 얘는 이렇게 붙여서 외우세요. 예를 들어서 be certain이라고 쓰면 우리가 맨날 뭐라고 외우냐면 여러분은 certain 확실한 이러잖아요. 근데 실은 certain이라는 단어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쓸 때는 확실한이 아니라 얘는 특정한이라는 다른 뜻이 돼요. 근데 여기를 아예 외울 때 처음부터 그래서 be certain의 형태로 외웠으면 쟤를 서술적 용법으로 외우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우선 형용사는 명사랑 붙여서 외우시고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있다면 be랑 붙여서 외우세요. 그런다고 시간 더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은 똑같이 걸리는데 나중에 활용 능력은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동사를 외울 때도 마찬가지로 부사랑 같이 붙여서 외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동성 간의 대화에 참여했을 때요. 즉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끼리 대화에 참여를 하니까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여자와 남자가 their 해석 안 해도 됩니다.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다음 9번 가볼까요? establish라는 말은요. 잘 보니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sta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sta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stan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다라는 이런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stable이라고 쓰면 서 있을 수 있는 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안정된, 견고한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stable이라는 게 옛날에는 누가 서 있는 장소이기도 했냐면 말을 세워두는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말이 서 있는 장소면 뭐가 되냐면 얘가 마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ation 같은 단어도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되면 status라고 써서 지위, 신분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establish도 밖에 세우다라는 말로 만들어진 거고, 일단 STA 하나 공부해 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확립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세우다,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또는 뭐 여기는 나오겠지만 잘 서 있는 이렇게 여기는 지금 형용사로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하는 것과는 다르대요. 이미 확립된 기업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리 잡은 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또는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엔트러프러너라고 하면 기업 반대 우리가 흔히 벤처기업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조금 어려운 일에 덤비고 도전하고 과감하고 이런 사람들을 엔트러프러너라고 합니다. 엔트러프러너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테러토리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영토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거기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군요.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is not guaranteed라는 보장되지 않는 이라는 수동을 꼭 능동처럼 해석했잖아요.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이라는, 그 나중에 우리 곧 수동태 하면서 수동을 능동으로 해석하면 왜 우리말처럼 편해지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 말이 들어가면요, 얘가 들어가면 t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땅이 됩니다. 땅. 그래서 여러분은 모를 것 같은데 옛날에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던 자동차 중에 테라칸이라는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그 칸이 징기스칸 할 때 그 칸이에요. 그래서 영토의 황제, 뭐 땅의 황제 이런 말로 이렇게 썼던 거죠. 거기 강원도에 가면 커피로 유명한 춘천거리에 가면, 춘천이었나 강릉이었나, 테라로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 로사가 이제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라가 땅이 되는 거여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적토 정도. 당연히 이렇게 커피 재배가 잘 되는 그런, 물론 거기가 강원도가 커피 재배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은, 영토의 이름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러토리가 영역, 영토 이런 말로 쓰인 거예요. 다음 10번 가볼까요?
I don't worry much about이니까 별 걱정 안 해요 라는 얘기군요. 나의 convertible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Jim이요. who 어떤 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건 이미 Jim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Jim이 쭉 나의 정비공이었는데 나의 정비사였는데 언제 이후로? 구입한 뒤로. It's 이런 거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Jim이 쭉 구입 뒤로 그 자동차 구매 뒤로 계속 정비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 second 2등이네요. to none이니까 누구에게도 2등이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When it comes to 라는 말은 익혀두세요. 얘는 when it comes to 라고 쓰면 얘는 뭐뭐에 관해서는 라는 얘기인데 ing 모양까지 익혀둘까요? 자동차 수리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to 뒤에 ing라고 붙는 것 중에 아마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것 중에 look forward to ing 이런 거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스님들이 ing라고 써주시는 건 꼭 ing가 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온다는 얘기냐면 명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즉 to가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좀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연장선상인데 여기까지 외우는 게 현명하죠. 그래야 이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쓸지 명사를 쓸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 자리에 ing가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명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동사를 쓰고 싶으면 무슨 꼴로 써야 되는 거예요? ing 꼴로 써야 되는 거였죠. 왜? 앞에 to가 부정사가 아니라 얘는 전치사니까. 컨버터블은 자동차의 한 가지 종류인데요. 원래는 컨버터블이라는 단어가 있죠. 컨버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변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중에 한 가지가 VER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영어에서 방향을 돌리다, 전환하다라는 턴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로 변환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건데 이 convertible이라고 쓰면 IBLE가 들어가서 변환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이라는 얘기가 됐군요. 쉽게 뚜껑 열리는 차를 convertible이라고 합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즉 덮인 차를 만들었다, 무게차를 만들었다 할 수 있는 저런 차를 convertible이라고 그래요. 자동차도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뒤가 그 깍두기처럼 생겨서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 툭 하고 잘려있는 이런 차를 wägon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생겨서 문짝이 5개이면서 뒤를 한 번에 들어 올리게 되어 있으면 해치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생긴 자동차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덴이라고 합니다. 얘는 발음이 세단이 아니고 시덴이에요. 뒤에 스트레스가 이음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컨버터블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차고, 근데 요즘은 시덴이라는 뜻이 고급 승용차라는 뜻으로 조금씩 뜻이 변해가고 있다고 해요.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차의 생김새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문이 2개인 차는 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차마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해석해보죠. 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후 어떤으로 받아도 되지만 아직 별 단어 나온 거 없으니 그냥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하고 바로 가버려도 되겠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네요. make change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그 change를 동사로 쓰지 않고 명사로 써서 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 성공적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죠. 자, 뭘로 변했냐면 debt free living으로, 즉 빚이 없는 삶으로 옮겨간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는 건요, 신용카드 한 장만 가지고 사는 거죠. 신용카드 한 장만 가지고 사는 것. 자, 그리고 지출 계획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만들어냈냐면, 와, 이게 아주 자유로운 느낌을 주더군요. 해방감을 주는데 그 해방감을 이라고 해도 좋고요.
또는 어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기들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다음 12번 가볼까요? 아까 도수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라고 해도 되지만 문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는 그래서 하나의 관용 표현처럼 those people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알게 되는 겁니다. 뭘 알게 되냐면 두 번째 해가 더 쉽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be used to라고 하면 이때 이 used는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익숙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e used to 이렇게 쓰면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ing까지 같이 붙여서 외우자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익숙하냐면 문제 해결에 익숙해서 두 번째는 더 쉽게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find하고 look for하고 차이는요. look for는 과정이고 find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 어떤 책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교집합도 없어요. 아예 다른 말입니다. 위에 있는 건 찾아다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찾아낸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말이어서 두 가지는 조금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마침내라는 finally라는 말은 그럼 얘하고 쓰면 되게 이상하겠죠. 마침내 찾아내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all day long 하루 종일 이런 말을 쓰면 all day long은 look for이랑은 어울리겠지만 밑에 있는 find하고는 진짜 안 어울리겠군요. 그래서 요 모양도 하나 좀 알아둘까요? find나 그 다음에 think나 뭐 이런 거 make나 이런 말 나왔을 때 이런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뒤에 나오면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오면 이 형용사는 목적어에 뭘 나타내는 거죠?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다는 걸 알게 되다. 목적어가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이런 말로 해석하면 되어서요. 지금 find에 명사로 second year 두 번째 해가 나오고 형용사 easier 나왔으니까 두 번째 해가 더 쉽다, 더 편하다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목적어가 좀 길거나 이러면 해석 놓치는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명 저렇게 목적어와 형용사가 이어지면 흔히 우리가 오형식이다, 목적격 보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가보죠. if you throw a stone이니까 만약에 당신이 돌을 던지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인데 at whom 합쳐서 어떤 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냐면 네가 그 돌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죠? 네가 맞추려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throw it 되니까 그걸 되던져서 그래서 당신의 집을 부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위에는 그냥 어떤 돌 하나니까 a stone인데 밑에는 이 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뭐가 오냐면 the stone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 14번 해볼까요? I suggest you면 내가 너에게 제안하는 건 이렇게 됐겠죠. 내가 너에게 근데 제안하다보다 제가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novelist들이 소설가들이 나누어 주는 지식은 이렇게 하셔도 좋고, 두 번째 지식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 뒤가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식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식을 소설가들이 나누어 주는데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이 소설가들이 나누어 주는 지식은 편견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믿을만하지도 못하죠. unreliable의 reliable이라는 말이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얘기거든요. 믿을만하지도 못해서 더 나아요. 차라리 난데 뭐가 낫냐면 not to know니까 모르는 게 더 낫죠. 자, a thing at all, 아까 at all 뭐였더라? 전혀 조금 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모르는 게 더 나아요. 뭐보다는 그걸 왜곡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아느니 아예 모르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패션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방식, 방법이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way나 다른 단어로 바꾸자면 manner 같은 이런 단어의 의미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표현입니다. 자, 이번 단원의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15번 한번 해봅시다. everything이라는 말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 거 보니까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걸 꾸미는데 그게 아니어도요 thing이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body라는 말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놈들은 또는 one도 마찬가지인데 thing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워낙 많이 쓰이니까. 얘네들은 형용사가 무조건 뒤로 갑니다. 앞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라고 그러면 special something이라고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thing이라는 말은 무조건 형용사가 뒤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 something special이라고 써야 특별한 것이라는 이런 말이 돼요. 단일 형용사여도 이렇습니다. 특이하죠? 단일 형용사여도 이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thing이라는 말 나오면 뒤에 나오는 말이 뭐가 될 거란 걸 쉽게 예상할 수 있냐면 앞에 나오는 말을 꾸밀 거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렇게 된 거고요. everybody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향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향기를 뿜는데 어떤 향기냐면 우리가 또는요 그것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향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담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관계대명사를 해석하는 문장 15가지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